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4,258.49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무서운 거는, 무섭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포인트로 보고 있는 부분은 항상 여기입니다. 이전에 고점 부분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딱 저항 부분이 오늘 고점이었죠. 그쵸? 저항 부분이 이제 고점 잡아주시는 모습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돌파를 못했죠. 항상 이제 우리가 돌파라고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돌파, 몸통으로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통으로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번에 GDP 성장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꽤 괜찮게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높게 나왔죠. 높게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3분기 GDP가 잠정치가 연율 5.2%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그쵸? 속보치 1차가 4.9였는데 5.2 정도로 나왔으면 굉장히 좀 잘 나왔는 거고, 이 수치 자체는 2021년 4분기 이후에 최대로 많이 나온 수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단지 이제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GDP 10월 상품 무역 적자가 898억 달러로 3.4%로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월이 858억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지금 40억 달러 정도 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 좀 많은 것 같고, 미국의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빌 에크먼 분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더 일찍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어제 보니까 항상 거래를 보라 그랬죠. 거래가 많아요. 그렇죠. 거래가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보자면 지수가 14,195포인트가 깨지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아마 안 깨지면 관계없습니다. 14,195포인트가 안 깨지면 관계없고요. 깨지면은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 일단 염두하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미국 시장을 먼저 이렇게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무조건 조정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일단 오전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오전에는 보통 영향을 받고, 미국이 하락을 하면 우리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이렇게 그 시가가 하락을 하면 첫 10분봉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건 아니죠. 흐름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저점 수준 371포인트 수준, 371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0.3% 정도 상승을 해서 아마 마감을 할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 부분에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점 수준을 소폭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저점, 일단 코스피 시장 저점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상 저점을 상승시킨다? 확대? 올린다? 뭐라 그래야 되지? 저점을 여기로 일단 보도록 합니다. 2489포인트로 높여 잡고 향후 2489가 89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긍정 마인드 유지, 안 깨지면 긍정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깨진 거 아니니까.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 모두 2489포인트 치시고, 저점을 일단 우리 어제 코스닥 저점을 일단 올렸는데, 오늘은 코스피 저점도 일단 좀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이런 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제 저점을 일단 올렸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고요.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소보다 조금 늦긴 늦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빠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끄면 안 되죠. 돈이 1000만 2000만 날아갈 판인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돌파했죠. 어제 일단은 돌파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일단 얘기를 했고요. 저점 수준은 지금 여기로 높여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요 정도의 지수권으로 보입니다. 85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 2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가서 또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사실 저항을 계속 잡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추세가 얘는 아직까지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걸 다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항선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오늘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이것저것 지금 다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죠? 지금 다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였는데 상한가는 좀 풀렸고요. 일단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추세는 일단 넘어서 있는 상태고 내일 조정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 체크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오늘 종가 세늘 저가로 몰고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이 종목은 사실 노린 지가 꽤 됐어요. 이전에 이렇게 추세 돌파했던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다시 재돌파하면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는데 하루 이틀 3, 4, 5 하루 이틀 3, 4, 5 하루 이틀 3, 4, 5 하루 이틀 3, 4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돌파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항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갈지 말지가 고민되는 종목군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봅니다. 오케이? 알겠다, 여러분. 제가 보고 있다가 오늘 된다 싶으면 오늘 얘기를 일단 해드리는데 단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자체를 거의 한 달 전에 했던 거라서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 쪽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제우스 오늘 30% 수익 돌파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110% 수익 돌파했습니다. 잘했고 일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것도 이제 개별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전에 말씀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전 고점까지 왔고요. 이제는 얼마를 26,700원 안 깨지면 관계 없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의미 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한솔케미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솔케미칼도 이때부터 진행을 하긴 했는데 11월 13일 오늘 11월 30일이니까 꽤 지났습니다. 고생하셨고 하여튼 이게 행보하기 시작하면 지겨워 죽어요. 그렇죠? 지겨워 죽는데 이제 돌파해서 오늘 잘 갑니다. 단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한솔케미칼은 지금 상방은 아닙니다. 하방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왔습니다. 다 왔으니까 이거 일단 체크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DB하이텍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큐렉서도 오늘 강세. 오늘 좀 특이한 종목들 중에 하나는 금양입니다. 금양을 제가 오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조금 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답안은 뭐냐면 금양은 일반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금양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금양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면 캐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보고 그렇죠. 금양 보도록 합시다. 2차전지 금양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어떤 2차전지인지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부분에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해요. 하지만 금양은 어떻게 보면 금양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금양은 혁신적인 기술의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21700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그렇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4680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원래는 금량이 그 2차전지의 주도주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누가 먼저 뛰어넘느냐로 저는 지금 사실 좀 체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여덟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돌파 못했죠. 에코프로 BM 돌파 못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합시다. 포스코 퓨처엠도 아직까지 돌파 전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를 선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몇 프로라든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먼저 추세를 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일단은 금량은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고, 기관들의 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추세 부분도 지금은 돌파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량은 일단은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종목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이탈가를 어디로 잡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냐 하면 109,500원 잡으시면 됩니다. 109,500원 채팅창에 109,500원 치시고, 그래서 금량은 오늘 공략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는 109,500원이 안 깨지면은 그냥 일단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말씀해 드리면 116,800원이 안 깨지면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 없고요. 요거 깨지면은 일단은 109,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량은 오늘 조금 특징 2차전지 중에서 먼저 이제 흐름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 외에 오늘 제이오도 올라옵니다. 제이오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프렌트라든지 하는 부분, 턴키 뭐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일반적인 주도주보다는 다른 쪽에서 먼저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정확하게 패턴을 만들어주고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패턴은 V자 패턴인 것 같습니다. V자 패턴 만들면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 추세는 돌파를 했는데, 아쉽게도 얘는 상승 추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르면은 여기 정도까지는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공략하실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단 공략한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그렇죠? 이미 3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옆으로 많이 흔들리고는 있어요. 바로 패턴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힘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로스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로스는 지금 강한 저항 자체가 23,2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3,2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봐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삼성 SDS라든지 종목군들이 이미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기분은 좋네요. 단지 이제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선 근처에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항선 근처에서는 언제든지 주가가 갑자기 좀 이상해질 수 있다. 갑자기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산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무리 우산을 준비해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햇볕이 쨍쨍하면 놀아야겠죠. 놀아야 될 거니까 열심히 한번 놀아보시면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중에서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보면 기간이 있지는 않아요. 기간은 없는데 종목이 기적기적 지금 오르고 있죠. TMC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 중에서 좀 묘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TMC는 사실은 증권사 의견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증권사의 의견들이 대부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1월 달에 나왔던 의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목표 주가 낮추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하나 보여드리고 할게요. 애매하죠. 기관들이 이걸 좀 불안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면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조금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TMC의 경우에는 지금 딱 보니까 모양 자체가 목표 주가를 지금 낮춘 쪽이 하나에서도 목표 주가를 11월 달에 한번 낮췄고요. 11월 30일이면 오늘이네요. 안 먹히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하나투자증권 리서치가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도 있었어요. 8월 달에는 하이투자증권이 매수 의견은 맞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추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의견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견들이 어떤지, 그럼 가짜 의견도 있나요? 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의견을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밑에 이건 좀 글자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메모리 업계의 감산이 지금은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메모리 업계 감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디램 대비 낸드에서의 예상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요 회사 TMC 같은 경우에는 디램보다는 낸드에 대한 노출도가 지금 높다. 그래서 이 약간 좀 그렇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굵게 해드릴게요. 굵게 해드리면 낸드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사의 감액은 불가피했던 수준이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급등했던 회기가스의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공급 단가가 좀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서 TMC 실적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낸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오늘도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주 반도체는 저번에 매도의 기술 방송에 나가서 고다,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 붙었습니다. 그렇죠? 뜨겁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뭐 저항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이 종목은 요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는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은 약간 좀 과열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보입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가 오르는 부분도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 디바이스잖아요. 디바이스에 온 하는 거죠. 여기 붙는 거죠. 뭐가? AI가 붙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청소 로봇에서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카페에서 커피 만드는 그러한 로봇에도 붙을 수가 있고, 오만 데이터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직접 AI를 장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AI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AI가 있죠. 그렇죠? 시리아 그죠? 지금도 AI가 있습니다. AI가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AI가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인공지능의 어떤 형태 자체를 마련해낼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AI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대규모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이 드는 게 SSD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컴퓨터 저장을 할 때는 하드웨어로 이제 저장을 했죠. 컴퓨터 뜯어보시면은 요즘은 없겠다. 옛날 구형 컴퓨터 뜯어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달려가지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됐다 무거워요. 그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SSD 같은 낸드 프레시 메모리 기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를 하려고 그러면 클라우드는 아닌 거잖아. 근데 클라우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좀 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저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불과 한 10년 전쯤에 어디 강연회를 간다 라고 하면 낸드 프레시 메모리 스틱에다가 강연회 자료를 담아서 갔어요. 그래서 USB 꽂아가지고 저장하고 옮기고 그런 과정을 조금 거쳤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5, 6년 전에 강연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 있죠? 구글에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근데 구글에서 다운받는다는 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잖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문서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제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됐든 하드웨어에 저장하지 않잖아요. 전부 클라우드로 전부 다 저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 낸드 프레시 메모리는 안 되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또 저장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제주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를 하려 그러면 반도체가 고전력이면 안 되잖아요. 저전력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충전해서 들고 다니는데 여기 전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아이씨 휴대폰 충전하면 1시간밖에 못 쓰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전력 부분에 원래 제주 반도체가 저전력 SD램인가요? 그거 처음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저전력 반도체로 굉장히 좀 유명해진 회사고, 그러면은 낸드 프레시 메모리 관련된 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낸드 프레시 메모리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TMC가 지금 추세도 좀 돌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항상 그 뒷배가 좀 있어야 돼. 정치인들도 뒷배가 필요하듯이 어떤 뒷배가 있으면 좋냐면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 둘의 어떤 뒷배가 필요한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우리 시장이 수급으로 잡히는 외국인들은 진짜 외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기관들이 아예 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일단 뜨긴 했기 때문에 기관 매수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OBV하고 완전히 일치가 안 되고 움직이는 걸 보니까 기관들 물량하고 개인들 물량이 지금 막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이게 깨지면 무조건 나오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일단 옳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탈 가격을 얼마 정도로 보시면 되냐 하면 35,900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35,9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상승 시에 첫 번째로 부딪힐 가격은 여기입니다. 43,700원 정도에 부딪힐 가격이니까 그 염두하셔가지고 내일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프로방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끼적끼적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내일 날씨가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시그널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내일 날씨가 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우산을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우산을 비가 오지도 않는데 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일기예보만 듣고 내일 비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을 미리 쓰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산만 일단 준비를 하고, 우산은 어차피 빗방울 한두 방울 맞고 난 다음에 우산을 펴는 거니까 그 가능성을 일단 염두를 하더라도 해 떠 있는 동안은 일단 열심히 놀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제가 대박천국 2부, 한국경제TV 대박천국 2부 내일은 플러스 출연이 있습니다. 출연이 있어서 방송이 끝나면은 저녁 9시 30분, 저녁 9시 45분부터 유튜브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시간 정도 공개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뵐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안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강파의 구독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놀아봅시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고생하셨어요.